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선거 이제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잔뜩 움츠려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움직임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잠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약보합권입니다. 지금 상승 흐름들 모두 반납을 했고요. 2시 이후에 지금 하락 쪽으로 방향 잡은 뒤에 낙폭이 더 커지진 않지만 일단은 208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2100포인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조금씩 상승 흐름이 둔화가 됐고요. 2시 이후에는 꺾여 내려오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1431억 원까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도 많지 않고요. 개인도 매수 물량을 오히려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장에 대해서 많은 주체들이 지금 몸을 사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확인이 되고요. 오늘 거래 물량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8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장중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지금 1% 조금 전에 한 2시 15분경에는 2%대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 장중에 상승 흐름 꾸준히 가져가다가 2시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678포인트대까지 부러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2%대에서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1.34% 하락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외국인이 201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1374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만 1535억 원 지금 저점 나오면서 또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18원대까지 내려옵니다. 5원 20점 빠져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 정밀한 팀장과 함께 남은 시간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살얼음판인 것 같은데요. 시장 동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 어제 엊그제 좀 다소 순탄했기 때문에 오늘장을 조금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 정도의 살얼음판이 될 줄 몰랐는데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코스피가 안정을 찾아가는 주요 요인입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런 변동폭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2주 만에 장중 코스피 2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회복 후에 이후 다시 하락 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중간선거 오늘 11시에 마무리되고 오늘 5시쯤에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11월에 미국, 중국 묘역 분쟁 협상이라든지 북미 협상, 영국과 EU 협상 등 주요 글로벌 이슈가 있고 방금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런 협상이 좀 더 연기된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소 큰 변동성, 특히나 코스닥과 코스피 쪽 지수에 대한 특히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아무래도 좀 오늘 전체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 초반에 아무래도 순매수했던 이제 개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섰고 하지만 장 후반 가면서 개인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매수세를 초반에 보이면서 매수를 잠깐 돌아섰지만 이내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오늘 오션 만기일이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장 후반 변화가 크게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피 K인과 기관이 이제 쌍크림 매수 하다가 이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지금 하락 전환되었고요. 특히 이제 강세 업종으로는 음료식품, 이제 건설업,
비금속 광물업에서는 다소 강세를, 하지만 이제 화학업, 의료 정밀업, 전기 가스업에서는 이제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던 중 이제 외국인도 다시 매도세에 가감했고, 이제 기관은 처음부터 이제 매도세에 강하게 보이면서 코스닥 다소 좀 약한 상승세에 강한 하락 후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운송 장비, 이제 부품업, 기타 서비스업에서 보이고 있고, 약세업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이제 오락문화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남으면 이제 오후 장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세로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낙폭 움직일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지금 변동성이 더 강해질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강한 시장 안에서는 이제 기초가 탄탄하고 앞으로 향후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관련 주들이 좀 더 앞으로의 이런 영업 실적 부분에서도 성과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주의 네오팜주 추천드리는데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최근 공시로 국민연금 5% 지분 공시뿐만 아니라 중화권 내 브랜드 이미 인지도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매출액 141억 원 중에 영업이익 31억을 달성하였고, 이는 이제 순수 거의 국내에 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이제 중국 킹킹그룹과의 이런 제휴를 통해서 영업이익 확대가 예상되는데, 실제 이런 기타 화장품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되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중국 이 큰 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 중에서도 앞으로 이게 성장성이 크게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제로이드 및 이제 하절기 상품 판매, 이제 고성장, 또 리얼 베리어, 아쿠아젤 등 이런 신제품들의 이제 인기가 상당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틴트 시장에서 주력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약화되면서 중국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인들의 구매력 상승과 더불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온다면 네오팜, 국내에서 이미 탄탄한 기업인 네오팜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오팜에 대해서 오후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하는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일단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만날지 궁금하고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첫날부터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이게 장이 좀 요동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장 흐름과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추세 전략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같이 이제 대응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그룹에 있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예,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이제 특히 석유 화학 플랜트로서 이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을 좀 역사적으로 좀 보시자면은 올해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으로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는 다소 이제 석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 약간 보수적인 측면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10,000원부터 12,000원대 박스권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추세 전환이 이제 되었고, 지금 현재 지금 우상향 추세 전환으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드린 사유는 최근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400% 이상 전년 대비보다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이유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특정 프로젝트 정산 이익으로 발생으로 인한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작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수주 영향도 있고 앞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관련된 이제 수주도 굉장히 이제 활발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그 하반기에 결정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알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수주를 이제 받아냈습니다. 대형 수주 체결을 하였고요.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10억 달러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지만은 4분기 실적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굉장히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가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시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18,500원 제가 지정한 부분의 구간에 와 있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이제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추천해드릴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의 정밀기계 분야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특히 항공 부분 사업과 방위 산업에 이제 중점을 둔 기업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조금 그 미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이유는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북주의에 이제 엮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약해진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제 그 남북 경협추 관련된 이슈 흐름이 다소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우상향 추세 전환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그 7월, 8월 구간에서 이제 저점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최근에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요. 추세 전환된 이제 모멘텀 시점이 바로 이제 자회사 간의 M&A를 통한 항공 방산 사업 구조로 이제 개편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된 이제 자회사인 한화 지상 방산이 하나 디펜스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다각화할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방위 산업 업체에서도 이제 영업 환경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올해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방위력 개선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예산을 이제 증가시킬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정부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3조부터 내년 이제 15조로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구간을 가지고 있던 방산주들이 이러한 내년에 이제 15조 증가로 인해서 그 영업 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이제 3850원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31,500원으로 이제 지정을 해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고요. 목표가는 이제 4만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텔콘 RF 제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로 이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원래는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업체였고요. 그 업체가 이제 텔콘 제약에 신규 연결이 되면서 텔콘 RF 제약으로 이제 변경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이슈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상승해서 올해 4월까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대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주긴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소식으로 인해서 8월까지 이제 크게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8월부터 추세 전환이 반등 시점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 추세 전환이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엠마우스라는 이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의 SCD 치료제, 즉 이제 혈구질환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료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시자면은 텔콘 RF 제약이 그 엠마우스에 이제 그 원료를 이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급을 통해서 첫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까지에는 워낙 이제 많은 이제 R&D 구조를 통해서 사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러한 이제 원료 공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출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치매에 대한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비보존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비마약성 진통 치료제 지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부분들은 치매 관련된 그 치료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수성을 입증을 하였는데, 그 치매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 치매 부분도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치료제 안에 들어가는 있는 그 진통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도 어느 정도는 상황에 맞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올해 이제 그 치매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았지만은,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 관련된 이슈와 그 시장 관련된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매에 관련된 조금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한 번 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 지금 1,550원으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재 진입하셔도 무방하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목표가가 지금 18,000원이면은 괴리감이 상당히 있으면 70% 이상의 수익 구간인데, 예. 기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러면? 기간은 내년 초까지 보고 있습니다. 길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예.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는 종목으로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M입니다. SM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 매니지먼트사로 이제 3대 매니지먼트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소, 레드벨벳, 슈퍼주니어 등 이러한 이제 글로벌화한 아티스트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이제 엔터주의 상승세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월 장하고 11월 장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 좀 혼돈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 흐름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하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만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아티스트들이 계속 꾸준히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컴백들이 되고 예고된 상태였고,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SM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엔터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한 이제 K-팝의 이제 상승세를 더불어서 매출이 굉장히 극대화된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조금 박스권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11월 달에 이제 조만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저번 주에 엑소가 이제 컴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3분기 실적은 사전에 미리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는 아마 엑소에 대한 매출 구조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엑소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받지 못하겠지만은 4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이제 매출 증가를 통해서 이익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은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주기 때문에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수가 좋지 않다,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관심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는 이제 보셔도 굉장히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47,000원 이하로 이제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또한 이제 그를 통해서 고점을 갱신하였고요. 고점을 갱신한 후에 이제 대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조정장을 가져가긴 마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속 좀 약간 추세 흐름이 좀 변형적인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박스권으로 조금 유지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기업은 자가 면역 치료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임상 1상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계약 체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조용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금 만약에 임상 자체가 좋지 않았다 했다면은 이 주가는 분명히 차트가 다 깨지고 흐름도 많이 깨졌겠죠. 하지만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계약 체결은 분명히 어느 정도 확신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가 면역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내년에 이상을 준비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년에 이상 계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지켜보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단순히 자가 면역 치료제 이상을 통해서만 이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 또한 이제 안구 건조증 관련된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하였고요. 개발을 하면서 현재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도 될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올해 초 이제 급상승 후 지금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이제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차트 부분에서 굉장히 24,000원 부분대를 굉장히 크게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지지를 받아가면서 32,000원을 순간적으로 돌파를 하면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매수하셔도 괜찮고 올해 짧게 볼 게 아니라 이건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면은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나오면서 전 고점 정도는 이제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5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5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움직임들이 나왔었던 섹터에서 대표적인 섹터가 전기차 섹터였고 그중에서 이제 대장 종목으로 포스코 캠텍 좀 지난주에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다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7만원대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시장이 변동성을 보여주더라도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때도 일단은 61선 지키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한 65,000원대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에 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7만원대 위쪽에 안착한다고 하면은 위쪽으로 8만원대는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이 철강 쪽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랑 음극재 그쪽을 통해서 일단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회사 역시나 이제 PMC텍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목표가는 8만원이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 컨텐츠 업종 역시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JYP 엔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이후에 뭐 엔터 관련된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두 종목 정도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초록뱀이었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탄력이 약간 좀 아무래도 좀 갇혀있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뭐 미스는 크게 낮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 종목,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방영 드라마, 남자친구랑 그다음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대한 그 모멘텀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초록뱀이 좀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 이미 한 차례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오늘장에서도 갭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대박 드라마들을 보면은 처음엔 저렇게 시작했지만 좀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청률이 오르고 화제성이 집중이 되면 단기간에 한 50%에서 거의 100%대까지 탄력을 보여주는 게 이 앞전에 뭐 별그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드라마들이 제작사 또는 그 이제 컨텐츠 관련된 기획사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면은 초록뱀이 과거에 이제 김종학 프로덕션이었고 상당히 이제 횡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변화의 기회가 좀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드라마 수요처는 확실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지상파 3사였지만 지금이야 뭐 지상파 드라마는 거의 볼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케이블 드라마가 뭐 화제성이나 시청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수요처가 다변화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요 단기 모멘텀 공략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 정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원, 그러니까 어제 양봉의 시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리 깨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 주 유한양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불을 다시 한번 지핀 그런 상황인데요. HLB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을 하다가 시장 분위기 꺾이면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HLB는 확실히 좀 견조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확실히 매수가 있는 부분들을 한 주 동안 좀 보여줬고, 뭐 목표가는 그때도 12만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12만원 근처에 있는 11만 9천원, 그러니까 12만원이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원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임상학회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이 나오면은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종목은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이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이번 주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은, 뭐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장 돌아 나오면은 어쨌든 주도 업종이 제일 먼저 어느 정도 위치선까지 올라와 줘야 그 다음, 뭐, 순환매가 돌거나 아니면 낙후가 대주들이 돌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좀, 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남북 북미 이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2016년도에 K21 장갑차는 생산이 종료됐고, 그 다음에 하나 지방방산에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19년 종료 예정이어가지고, 사실, 대북 관련된 부분보다는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더욱더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그 방위력 개선비, 올해 13조 5천억 원인데, 내년에 15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군 첨담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거는 그 양심적 병역 기피 회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첨단화 그 부족한 인력 기간만큼을 첨단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3% 정도 눌려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드리고 나서 꽤 올라왔고요. 오늘 조정 시에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면 신규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6,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랑 크게 바뀌진 않았고 일단 36,000원이 돌파되면 그 다음 단계는 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아침에 움직일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손절가를 29,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절가는 한 28,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필라코리아입니다. 필라코리아 사실 계속 오후장에 종목 말씀드릴 때마다 이 종목은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장에 시장이랑 상관없이 또다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 이제 실적의 힘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아쿠시네트, 미국 자회사 아쿠시네트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필라코리아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역시나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힘을 믿는 투자자들이라면 사실 많이 살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 작년에 FNF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FNF를 보신 투자자분들 또는 FNF의 주가 흐름을 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재미없는 의류 업종이지만 한번 그 빅사이클이 돌 때 상당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과거에 이제 그 한세실업이 그랬고 여러 가지 이제 의류 관련된 몇 개의 종목들이 정말 빅사이클이 들었을 때 꾸준하게 상승한 부분들을 기억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실적이 밑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해가지고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30대 중후반에서는 이게 언제적 휠라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인스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SNS 관련해가지고 필라라고 쳐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필라가 맞나라는 이 브랜드 로고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샌디, 명품 샌디랑 같이 콜라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그 제품들 또는 실질적으로 10대, 20대 그 친구들이 필라 그 운동화와 아니면은 티 이런 부분들을 입고 올리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뭔가 브랜드 메이킹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또 언급을 드렸고 지난주에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고가로 보답을 해주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필라코리아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반종민 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볼 때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덩달아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은 종목으로 했을 때 텔콘 RF 제약으로 이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막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흐름이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주체를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두려워하시는 메릴 린치가 지금 매도세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릴 린치의 매도세를 통해서 지금 좀 약간 증시 하락을, 이 종목 하락을 조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 주체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평선들이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진입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5% 10% 이상은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11,500원 이 부분들 저항 부분들을 조금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 위에 이제 15,000원 구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 수급 주체나 그 이평선 흐름과 또한 이제 추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깔끔한 종목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 지금 자리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청 팀장께서는 지난주 복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일단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난주 수요일 종가 대비는 한 1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승한 것만큼은 충분히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올라왔지만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어쨌든 내년에 뭐 신성장 섹터 시장이 완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쪽으로는 관련 모멘텀이 또다시 어쩔 수 없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신규로 이번 주에 좀 단기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저는 초록뱀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만약에 갭으로 떠가지고 양봉을 뽑아버렸으면은 사실 단기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거래량 어느 정도 실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정도에는 어쨌든 뭐 장중에 충분히 2,000원 위쪽으로는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높고 2,000원 쪽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 안에는 오늘 장중 고가 자리는 충분히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종목은 초록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시장을 대변하는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 반 소장님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문자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을 받았던 게 미세먼지 관련된 경고주의보를 이제 받았거든요. 문자를.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혹시나 해서 봤더니 모나리자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모나리자 지금 현재 상한가 구간을 해가지고 지금 상한가 안착을 했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또 흐름이 깨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급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정부의 그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큰 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마스크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이러한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관련된 10월, 11월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를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러한 경보를 통해서 금일장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상 진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좋지 않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장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일이나 한 3거래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700원 이상까지는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보신 후에 나머지 주는 지금 현재 3,700원 이상에서 전량 이제 매도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부분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요. 황사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지나고 12월 달에는 대세적으로 좀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은 내년에 한 3월달, 4월달 그때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리자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저감 조치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는 발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섹터 자체도 음식료 업종인데, 일단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늘 증권사 한 17군데에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컨센서스를 충족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충족했고,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의 코멘트였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듯이 오늘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9%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기 저점을 좀 찍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시장이 좀 답답하고 움직임이 없는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시장에서는 나름 방어주 음식료 업종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 오리온 종목에서 이제 좀 알 수 있듯이 어쨌든 실적 시즌이고 실적을 발표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닝 쇼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낮아진 눈높이를 어느 정도 좀 충족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좀 시장에서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면은 답답한 시장에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0692번님께서 효성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지주사 종목이고요. 49,3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병 소식과 합병 소식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이슈를 받기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는 다소 이제 소강 상태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보셨을 때, 대략적으로 49,000원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지고 계셔서 좀 더 보유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도 21선, 61선, 그리고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이 점점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추세 전환을 통해 살짝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분할 관련된 소식을 통해서 좀 수급이 깨지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다시 이제 시동을 걸면서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목표가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2,000원 정도에서 이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으신다고 하신다면은 45,000원 밑에 아래 구간을 이제 가셨을 때 45,000원 이탈을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는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의견은 홀딩을 하시는 게 좋고요. 51,000원대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에 올라갔을 때는 현재 지금 그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55,000원까지 이제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춤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대응을 좀 자제하시면서 앞으로도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으실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종목 여쭤봤고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공급원님께서 인트론바이오 44,600원에 비중 10%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44,000원대, 45,000원대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인데 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셨고 오늘장 일단은 뭐 뚫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제 이제 18%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어제 추격한 거라면은 그렇게 썩 좋은 매매는 아니지만 뭐 그 전부터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동물용 항생제 쪽, 항생제 대체제 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임상 EA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이제 좀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가가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돌파된 가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유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인트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하나 정도는 좀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바이오 기업이 정말로 좋든 안 좋든 시장에서 그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투자할 때 단기간에 단타 치려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들어가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며칠 전에 그제죠. 유한양행이 여실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10월 30일 날 시적 발표했는데 10월 31일 날 증권사들 한 67군데 마찬가지로 목표가 하향 내지 부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왜냐면 어닝 쇼크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3, 4거래일 뒤에 대규모 계약 공시, 금액으로는 한미약품 이후에 이제 뭐 두 번째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 공시하면서 점 상한가가 들어가는데,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보가 좀 많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 그리고 IR을 다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 보고서를 써내는데, 그런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기업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목표가 줄줄이 하향했다가 3, 4거래일 만에 벙찌게 상한가 들어가는 거, 사실 그만큼 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인트론 바이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주가 등락 희비 이런 거 좀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한 최소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6개월 이상 투자를 하시는 게, 물론 이제 임상 이상 정도 들어간 기업들 뽑아가지고 6개월 이상 투자하는 게 가장 좀 그나마 수익을 좋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뭐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하고요. 인트론 바이오는 뭐 매수가 그리고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비중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 여쭤봤고요. 한 종목만 더 가도 되겠습니다. LG 하우시스 2417번님께서 75,000원에 비중이 높네요. 70%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요것도 김영철 스타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하우시스 어때요? LG 하우시스 일단은 지금 건재재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핫한 그런 섹터는 아닙니다. 요거는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집방, 쿡방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을 때 한샘이 주도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LG 하우시스나 아니면 KCC, 그다음에 뭐 현대 리바트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이랑은 상당히 좀 다르게 주가가 레벨 다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013년부터 2014년, 15년도 뭐 이때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저는 1차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한 사이클이 길게 끝났고 턴어라운드가 사실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지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이제 75,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비중도 70%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절반 정도는 또는 그 결심이 서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전량 매도하고 다른 섹터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섹터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거기 이제 남북 경협주 이 섹터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옳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올 초 내내, 연초 내내 그리고 어쩌면 내년까지도 이쪽 섹터만 움직일 수 있는데 섹터에서 소외 받으면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전량 매도, 그리고 만약 그게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반 정도는 매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현재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좀 피킹해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까지 얘기해봤고요. 지금 벌써 장마감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상황이 2078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2080포인트까지 무너진 상황이고요. 0.5%대의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21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2시 이후부터 부러지기 시작해서 207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사주긴 하는데 워낙에 조금 사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많이 늘어났습니다. 1529억 원이나 외국인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1225억 원 지금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합니다. 상승 흐름은 좀 둔화가 됐고요. 셀트리온 낙폭이 2%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3%나 빠지고요. 포스코도 빠집니다. 현대차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고 SK텔레콤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물산도 1,000원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볼 텐데 코스닥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1.3% 하락하고 있고요. 682포인트대에서 거래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면 코스닥 오늘 700 찍고 쭉 빠집니다. 700선 돌파 하나 했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쭉 빠져 내려오면서 2시 이후에 부러집니다. 비슷하게 부러지고 있는 상황. 678포인트 오늘의 저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양매도 결국에 전환이 됐고요. 개인만 1785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변동 상황 생겼는지 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낙폭이 커졌네요. 3%대까지 늘어났고요. 신라젠, HLB 올라가는데 HLB와 신라젠은 그나마 좀 잘 갑니다. 특히나 HLB가 5%대의 급등 나오고 CJENM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1.31% 빠집니다. 포스코캠텍도 하락 전환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바이로메드가 20만원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장중에 5%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요. 나머지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까지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요. 수급 주체도 많이 변했고요. 변동성도 강했던 시장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들을 지금 제대로 받은 우리 시장인데 일단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강 후 약 흐름으로 이제 해서 이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크겠죠.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앞으로도 이제 내일 장부터 해서 다음 주 장에 이제 대응을 했을 때는 제일 좋은 부분들은 일단 선거 발표가 확실하게 난 부분들부터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 또한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지금은 현재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시고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시장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님, 오늘 시장 좀 어지러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갭매국이 이후에 그러니까 갭을 메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차익 실현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중간 선거는 개인적인 부분은 시장이 하락한 거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핑계거리다라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핑계로 뭐 미국 시장 끌어내리고 어쨌든 국내 시장도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이벤트들이 좀 뭐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시장은 다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되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공략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오늘장 변동성은 어쨌든 지금 10월 24일 날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5일 날 갭으로 떨어진 그 자리를 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일단 양봉으로 뽑아냈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옆으로 기면서 어쨌든 그 사이에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24일 날 그리고 25일 날 갭 부분들 그 자리가 이제 뭐 700선 깨지면서 갭이 이제 발생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700선에서는 사실 뭐 미국 중간선거나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어쨌든 한 차례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은 지수 저점 대비 지금 700선이면은 617포인트에서 거의 10% 이상 주가 상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올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뭐 나온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누차 계속 오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존 주도 섹터가 못 가면 어쨌든 새로운 주도 섹터가 올해 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섹터를 만들어낼 여력도 없고요. 자금도 없고 그만한 투자 심리나 모멘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겹더라도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가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쪽 섹터가 만약에 무너지면 시장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쪽 섹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섹터가 나타나면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시장 상황에는 좋은 부분들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 새로운 섹터가 나오더라도 연초 이후에 연초 들어가서 뭐 코스닥 시장 뭐 여러 가지 뭐 대책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국민연금 투자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뭐 섹터들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월달 가서야 새로운 섹터가 나올 것이지 연말까지는 어쨌든 기관들이 자기네들 사놓은 거에 수익률 관점 측면이든 그 외에 뭐 투자 자금 풀이든 기존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 나오면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들 위주로 종목을 다시 피킹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53% 내리면서 207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급락했는데요. 1.33%나 내려가면서 682.3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50전 내리면서 1123원 30전에 하락 부분 거의 다 메우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슈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슈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전에는 2100을 돌파했었고요. 오후에는 거의 마이너스 18포인트까지 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모습이 시장에 나왔죠. 오늘 마감을 정리해보면 수급적으로는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기관이 전부 매도를 해주고 있죠. 오늘 시장을 흔들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장의 이슈였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완전히 흔들게 된 것은 북미 뉴욕 협상이 결렬됐죠. 약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북 관련주들을 흔들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 하락할 때 받쳐준 것이 연기금이었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오전까지는 거의 매수가 없었어요. 매수가 없었다가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막판에 880억을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장 방어적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수급적인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어저께 제가 장 마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적어도 선물 하나는 사줘야 한다. 근데 선물도 역시 매수를 못 해주는 상황이고 오히려 매도입니다. 다행히 비차익에서만 320억을 사들이면서 시장을 약간 끌어올린 상황이었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부주석이죠. 왕岐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시진핑의 복심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헨리 키신저 1970년대의 전 국무장관이 결국 중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타결을 볼 거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이죠. 자, 문제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바로 합의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적어도 생각을 공유할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조율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두세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결국 무역 분쟁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장이 소폭 올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지수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25,575 이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종가상으로 25,635에 한 70포인트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자,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추세가 돌파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미국은 약간의 슈팅을 주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이 지점부터는 약간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어떤 평가 이런 것 쪽에 해당이 되는데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 쥐고 있다가 하원을 내줬어요. 트럼프는 오히려 트윗을 통해서 상원을 수성했다. 거대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가 생각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본전 얘기했었을 겁니다. 지금은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던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하나를 내준 거기 때문에 본전에서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불확실성은 유효한 상황이 된다. 무슨 말이냐? 자, 미국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거 여기까지 쭉 끌어올렸던 가장 큰 재료가 감세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락은 하나는 국채, 하나는 중국,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렸다가 무역 분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 하면 결국 트럼프가 정책을 감세 정책이라든가 재정 확대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좋은 입장으로 간다면 시장의 방향성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확실하게 돌파 국면을 봐야 됩니다. 왜냐? 주봉이기 때문입니다. 주봉 상태로서는 확인을 하는 방법은 금요일 종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많이 2% 3% 더 올라도요, 종가 되는 시점에서 한 4%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0% 추세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이슈인데요. 국내 이슈에 이제 KDI가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국은행보다 더 우울한 전망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국내 경기가 정점을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고용이라든가 내수라든가 수출이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수출은 반도체를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 반도체가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 수출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갑니다. 그럼 이거를 왜 얘기할까요? 11월 30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에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겠지만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고승범이나 또 다른 사람이 소수 의견을 내서 금리 인상을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통위 6명 중에서 2명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일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리 인상이 적어도 지표를 보고 진행한다면 쉽지만 않은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긴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상당히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자, 그거는 결국 투자할 때 이 주시장, 위험자산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KDI 전망이 한은보다 더 우울한 상태인데 한국은행이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시장의 분위기는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대출을 저지하면서 금융 불균형을 좀 막겠다 이러는 피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는 투자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됐었던 가장 큰 이슈, 과거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리만 브러스 터졌을 때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지금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실업률이었습니다. 고용. 또 경기가 얼마나 좋아졌냐 나빠졌냐 여기에 따른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이 KDI 전망, 또 한국은행 전망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축까지 하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결국 11월 한 달도 어쩌면 10월과 같이 공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물론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국내장을 보면요. 오늘 장중 저점을 찍었지만 이 5일선은 일단 안 깨뜨렸어요.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관망을 시작을 한다라고 봤는데, 제가 원래 예상했던 지점은 2180포인트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거기까지 갈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 또 미국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내준 거, 이것이 결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가져오지 않겠느냐. 물론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미국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더 상존하게 된 상황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며칠 전에 말씀하신 2020포인트는 절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자,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만기입니다. 만기는 아시겠지만 옵션에 대한 것이, 옵션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포지션 분석을 보게 됩니다. 만기 때는 사실은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지난 만기, 그 전 만기의 움직임을 보면 원웨이 쪽에 나왔고 거의 뭐 국내 투자자들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들만 이익을 봤었는데 지금 국내 옵션이 이제 하루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포지션 분석을 해서 시장 방향성을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결론을 보면 이쪽은 콜이고요. 이쪽은 푸시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콜 쪽에서 기관은 거의 다 매도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275까지는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277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275까지 매수했는데 여기 275가 2110입니다. 그러니까 2112가 일단 상단 쪽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잡히죠. 근데 하방 쪽으로는 지금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부 다 265, 그러니까 2035까지 잡아놨어요. 그럼 이걸 누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누적으로 보면 272까지가 현재 매수 국면으로 잡힙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러니까 당일로 봤을 때 275지만 누적으로 272, 그러면 2094.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지금 위로 한 10포인트 정도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하방 쪽으로 보면은 기관이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푸시. 근데 외국인이 267 정도에 있습니다. 이게 2056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습을 보시면 여기서 해지가 걸려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수로는 256도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하방이 크게 날 거고요. 만약에 현재 지수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보면 변동성이 있는 기관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수요일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